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설유지 관리자를 위한 도움 강의로서 우리가 전기 기계 모두 시설 관리자면 모두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냐, 제목이 환기 시스템 환풍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도움 강의, 우리가 아주 깊은 강의는 아니고 도움되는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TV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디라 TV 카페 찾으셔서 어디에 여기 자료 제공 PDF 있죠. 이 PDF를 찍으면 여기에 등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 여기 뭐 보니까 환기 시스템 해서 어떤 그림도 나와 있고 한데, 제가 오늘 설명하는 부분은 제가 전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 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자료 제공을 힘펠 쪽의 회사에서 좀 자료 제공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그림도 힘펠에서 다 받은 거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펠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힘펠이라는 회사를 공개를 하고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하루 마시는 공기 양은 했는데, 우리가 물은 마시는 걸 알았지만 공기를 마시는 거, 물은 뭐 하루에 1.2kg 500리터 기준 이렇게 마신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마시는 것 같아. 근데 물 500리터 36통과 맞먹는다. 그래서 공기로 치면은 18kg를 하루에 마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폐가 좋아야 되잖아요. 물 먹어서 다른 것도 좋아야 되지만 폐도 좋아야 되니까 얼마나 공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공기는 어떤 부분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기에서 오염을 주는 물질들이잖아요. 우리가 미세먼지. 요새 막 그냥 마스크 끼고 난리야. 뭐 나머지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뭐 이거 좀 알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가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니까 공부를 하십시오. 이 정도밖에 설명이 불가능해. 그 다음 오늘의 주제는 환풍기 교체에 대한 걸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환풍기를 교체를 하시잖아요. 집에도 환풍기를 쓰고. 그런데 우리가 환풍기를 쓰고, 아니면 우리 시설 관리자들이 아파트나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교체 작업하면서 돈도 받아먹습니다. 돈도 받아먹기도 하고 서비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환풍기를 어떻게 교체하고 있냐, 과연 환풍기에 대해서 알고 교체하는 거냐, 아니면 아무거나 막 사다가 그냥 끼우는 거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도움을 주려고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환풍기로 들어가기 전에 필터, 우리 에어컨 필터도 세척도 하고 집에서도 쓰시잖아요. 여기 염화망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먼지 같은 거 걸러내고 하는 염화망 필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에어컨에 쓰는 필터를 우리가 염화망 필터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설 관리하면서 많이 듣는 게 어떤 거냐면, 프리필터, 뭐 미디움 필터, 이런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거 뭐지? 자, 프리필터는 공기가 들어오는 입구 전단에 제일 처음에 설치되는 걸 프리필터라고 합니다. 전처리, 즉 1차 필터라 그래요. 1차 필터. 그러니까 프리필터는 어떤 걸 걸러낼까요? 굵은 낙엽이라든가 굵은 거를 먼저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필터라고 하면 어떤 필터다? 1차 측에 설치되는 필터다. 우리가 가정에 보면 주방 위에 환풍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필터가 하나밖에 설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프리필터가 되는 겁니다. 1차 필터를 우리가 프리필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설명 가보겠습니다. 1차 필터가 나온 다음에 두 번째 필터가 또 걸러지는 필터가 이제 설치가 된 거예요. 미디움 필터라고 합니다. 미디움 필터. 미디움이라는 게 중간입니다. 중간이라는 뜻이니까, 또는 2차 최종 필터라고, 필터를 3개 끼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 2개 끼웁니다. 2개. 그래서 미디움 필터는 중간 필터인데 1차에서 걸은 것보다는 더 미세하게 걸러야 되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미디움 필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이로 된 것들 봤죠. 아주 그 섬세하게 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시설 관리하면서 프리필터가 뭐야? 미디움 필터가 뭐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 다는 거냐 뒤에 다는 거냐. 이제 크기는 이거 반짜리도 있고 뭐 크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움 필터 오늘 저 교체할 거야 하면은 2차 필터를 교체하는 거고, 야 오늘 프리필터 저 한번 청소하고 쓰자. 프리필터를 한 번씩은 청소해서도 씁니다. 이거 돈이 비싸요. 다 비쌉니다. 다 비싸. 그래서 그 시설 관리할 때 보면 미디움 필터는 세척을 못 하는데 프리필터는 뭐 공기로도 불어보고 찌든 때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약품 해가지고 세척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척하고 뭐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그 선임자들이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프리필터다 미디움 필터다 하면 이것을 헷갈리지 마시라고 일단 환풍기 하기 전에 한번 필터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헤파 필터라는 말도 막 있어. 헤파 필터. 헤파 필터라는 거는 아까 미디움 필터인데 미세한 입자를 걸러낼 수 있는 고성능 필터입니다. 오늘 왜 버벅거려? 아이고 갑자기 뭐 전기하다가 기계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헤파 필터는 무슨 거냐? 여러분들 읽지 못할 것 같아서 영어로 써자. 하이 이피센셔이 퍼티큘레이트예요. 하이 영어에 약해. 그래서 이거 아예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읽지 못할까 봐서. 아니 제가 못 읽는다는 거지 여러분들 못 읽는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고효율 밀입자 공기예요. 공기. 이제 그래서 이것을 헤파는 여기 HEP만 따다가 헤파 필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이 있답니다. 등급이. 우리가 헤파 필터 하니까 KF80 마스크. 마스크가 막 그냥 대충 된 것 같지만 아주 미세한 것까지 걸러낸다는 거잖아요. 그래 마스크 괜찮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에어컨 청소기, 뭐 차량용 에어컨 필터, 우리 차량용 에어컨 필터 있잖아요. 종이로 된 거, 이게 다 헤파 필터네요. 상당히 그 미세한 것까지 걸러줍니다. 보니까. 그 다음 뭐 이 정도로 제가 설명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부분은 이디라TV 네이버 카페에 오면 PDF란에 공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퍼가시면 됩니다. 자료는 뭐 유료 자리가 아니고 이걸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계설비 유지관리. 요새 기계설비 유지관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그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많은 영상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 시설관리 와서 야 나 자격 땄으니까 기계설비 유지관리야 하지만 사실 와서 모든 설비를 한번 다뤄보십시오. 알 수 있는 게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모든 그 보일러, 냉동기, 냉온수기부터 시작해서 기계 설비에 관련된 기술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의를 할 겁니다. 전기만 강의하지 않고 소방, 기계 다 강의합니다. 자, 이걸 학원에서 못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지금 이번 공부해 볼 게 뭐냐면 이런 우리가 그 고깃집 가면 막 환풍기 받잖아요. 자, 여기 급기 고기에서 바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나가는 건 얘기 안 하고 일단 들어오는 걸 한번 참고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실외기에 그 메인 기계 환풍기를 딱 달고 메인 배관이 있습니다. 메인 배관에서 가지 배관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사무실 같은 데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급기가 들어올 때 이 관이 일정한 관에서 이렇게 따져 있냐 어떻게 따져 있냐 한번 참고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이건 강의 주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요, 이 관이 메인 관이 일정했을 때는 이게 압력이 이렇게 걸리는데 다 같이 압력이 똑같아요. 이렇게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있는 데서 100%, 그 다음 80%, 60%, 40% 이런 식으로 막 불균형하게 공기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방에, 저가 마지막 사무실 방이야. 그러면 이렇게 설계가 돼 있으면 제 방엔 공기가 좋은 공기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급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야 될까요? 자, 여기서 보듯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기가 이렇게 오다가 관이 좁아지면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압력을 밀어주는 압력은 일정하고
여기서 통과량이 적으니까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공기가 이렇게 일정하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물, 우리가 소방배관, 물배관, 소방 스프링클러 배관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 계산하는 거 있습니다. 계산 방식을 다 계산해. 큰 배관, 그 다음 배관, 그 다음 배관 작게 해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스프링클러가. 그래서 스프링클러 배관이든 소화전 배관이든 말단으로 갈수록 그 주 배관도 작아집니다. 이렇게 배관이 일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기술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시라고. 그러면 그 우리가 시설 관리하면서 천정을 뜯어볼 때가 있으면 아 여기가 왜 관이 작지? 관이 작지 하는 거는 말단부라는 거지. 관이 점점 커지다가 막 작아지고 이래. 그럼 왜 일정하게 안 썼을까? 일정하게 안 쓴 게 아니고 이제 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관의 풍량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설계 부분은 제가 설명할 부분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압력 단위에 대해서 이해했는데 압력 단위를 오늘은 그 환풍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건 네이버에도 가면 다 있어요. 거기서 딴 거기 때문에 압력 단위에 해서 뭐 ATM 단위 해서 뭐 있지 않습니까? 요런 단위는 ATM이라는 것은 대기압이라는 뜻이죠. 요 영어에다가 뭐 프레스인가요? 누르는 힘. 이 공기를 누르는 힘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ATM자를 써가지고 대기압을 ATM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기압이 뭡니까? 공기 아닙니까? 공기. 대기압 하면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 공기, 지구상의 공기입니다. 공기를 대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명을 다 한번 복잡하니까 자 많이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기압을 일기압 하잖아요. 일기압이 어디에 되어 있냐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제 뭐 고개는 틀려져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일기압을 땅에 우리가 공기층이 있습니다. 공기층. 지구에 공기층이 있는데 요걸 설명하기 전에 한번 지구 쪽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에 가겠습니다. 자,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 우주 공간이고 이게 대기권이야. 대기권을 우리가 공기권이라 그러는 겁니다. 공기권. 자, 공기권인데 우리가 공기가 존재하는 거 있죠. 공기가 거의 99% 존재하는 게 지표면에서 30km까지. 그러면 지표라는 건 대기, 해발, 바다가 우리가 기준이 되잖아요. 바다가 수평이 되는 기준이 되니까 해발, 고도, 즉 바다 수면에서 30km까지가 우리가 30km까지의 지구 내에 공기가 99% 존재한답니다. 그 이상 가면 공기가 희박하다는 거지. 그러면 한번 에베레스트 높이를 볼까요? 에베레스트 높이가 8,848m입니다. 그러면 8.8km예요. 근데 대기에서 거꾸로 다시 한번 보니까 대기에서 5.6km 상공까지가 50%가 존재해. 50%. 나머지 5.6km에서 30km까지가 또 50%가 존재하는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공기의 50%니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아주 쾌적한 공기의 50%는 5.6km 상공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레스트를 높이를 가려고 하니까 5.6km를 벗어나 가지고 8.8km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공기가 희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분포도는 아주 희박한 분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소 마스크 끼고 고산병 걸리고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던가. 그러면 여기서 기압을 볼까요? 이게 일기압입니다. 일기압. 표준 대기압을 해수면 기압이라고도 얘기한다네요. 그러면 일기압이면 일기압인데 일기압을 1113 헥토파스칼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일기압을 1113 헥토파스칼이라고 단위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반비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정비례 곡선이 아니고 반비례 곡선이 되다 보니까 5.6km 상공에서 기압은 제가 추정한 겁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5에다 이렇게
기압이 1기압 하면 올라갈수록 2기압, 3기압 올라가는 게 아니고 1기압이 최대로 높은 기압입니다. 최대로 높은 기압이에요. 그러면 올라갈수록 여기 30km 지점은 여기는 빵기압이 되게 빵기압. 기압이 없어. 기압이 없는 거예요. 압력,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없는 거라.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요 부분 이해했으니까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기압을 재는 그 과학자들이 해놓은 게 수은을 가지고 밀어보니까 1기압이 크기는 1기압 힘을 밀어보니까 760mHg 수은주입니다. 수은. HG는 수은이잖아요. 수은을 해보니까 이제 높이로 밀어보니까 76cm가 올라가더라. 1기압의 힘을 가해보니까. 그러면 물을 했을 때는 H2O가 물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10.33m가 올라가더라. 수은하고 물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뭐 한 13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공기는 우리가 1기압의 기준을 30kg로 봤습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30kg. 그러니까 물을 올릴 때 여러분들 계산할 때 보면 뭐 10.33m 밖에 안 올라간다 그래요. 진공에서 올렸을 때. 물이 막 펌프로 올려서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다시 그 펌프를 다시 펌프로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펌프 한 대가 그대로 올려버릴 수 있는 한계. 자, 이런 부분은 오늘 설명은 제 부분이 아니라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뭐 받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하늘에서 받는 압력을 대기압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대기권 하면 우리가 공기권이잖아요. 그럼 공기 전체가 누르는 힘이 있는 거야. 공기 전체가 누르는데 공기가 하늘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왜 누릅니까? 우리가 중력이 지구를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지구를 향해서 공기가 들어오니까 공기가 눌러버리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지표면을 1기압으로 보고 오르면 오를수록 빵기압이 되고 수압은 내리면 내릴수록 수압은 높아지죠. 수압이 1기압이면 수압은 내려갈수록 1기압, 2기압, 3기압, 4기압 앞에서 막 짭으로 눌러버리잖아. 짭으로 눌러버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다음. 자, 그러면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기계설비에서 정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압. 정압은 뭐 스타틱 프레서, 고무풍선 등이 부풀었을 때 이 풍선 내부로부터 주위를 누르는 힘을 정압이라 말하고 공기가 정지해 있을 때 생기는 압력을 말합니다. 해서 어렵습니다, 말이. 그래서 자, 풍선이 있어. 풍선을 불었는데 더 이상 안 불어나는 거 있죠. 밖에서 우리가 공기, 이제는 방금 대기를 이해했잖아요. 밖에 공기가 누르는 힘 있잖아. 우리가 30km에서 지상으로 누르는 힘. 여기는 내가 불어서 부풀렸잖아요. 근데 더 이상 안 부풀어지는 게 밖에서 밀어버린다는 거야. 똑같이. 그럼 똑같은 힘이 걸렸을 때는 정압이라 그러는 겁니다. 정압. 그런데 1기압 지상에 있다가 이게 하늘로 막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다 보면 기압이 떨어지잖아요. 기압이 없어. 우리 기압이 떨어진답니다. 기압이 채워진답니까? 기압이 떨어진다 이제. 그러면 1기압에서 빵기압으로 막 올라가. 0점대로 올라가면 누르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대기압, 1기압이 제일 센 기압인데 올라갈수록 풍선을 눌러주는 힘이 약하니까 풍선이 안에서 있던 게 밖에서 누르는 게 없으니까 내가 풍선이 더 팽창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내부의 압력을 말이야 10kg다. 그러면 올라갈수록 내가 10kg로 유지할 필요 없지. 막 풍선을 부풀려서 5kg로 막 늘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풍선이 부풀어지면 한계점에 다다르면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북전단 고온 풍선을 날리는 게, 이 사람들이 여기 가스를 뭘 놔요? 공기 안 놓잖아. 뭐 헬륨이나 이런 가스를 놓되 이것이 풍선이, 이 헬륨 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잘 뜨겠죠. 그 다음에 풍선이 터지는 원리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올라가다가 부풀어 오르면 고무가 버티지 못하면 터져버리는 겁니다. 터지면 안에 내용물들이 떨어지는 거죠. 북한 지방으로. 남한 지방도 이거 계산 잘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계산하는 법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공부해보니까 이렇네요. 그러면 우리가 산에서 또 밥을 짓지 않습니까? 산에서 밥을 지어요. 산에서 밥을 지으면 기압이 떨어집니다. 즉 기압도 힘이야. 기압도 힘이니까 소뚜껑을 눌러줘야 되는데 산에 가니까 기압이 없으니까 소뚜껑이 잘 안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 설리고, 그러니까 소뚜껑이나 뭘 꽉 눌러놔야 돼. 그래야 밥이 됩니다. 불은 뭐 일정한데 산소 희박하니까 불도 잘 안 붙겠지만, 자 그러면 뚜껑을 또 자꾸 열면 안 돼요. 그래서 산에서 밥 지을 때 밥이 설리거나 하는 것이 기압 차이 때문에 소뚜껑이 우리가 눌러놓지 않고 그냥 대충 놔두면 안에서 공기가 살살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기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그 환풍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거니까, 환풍기는 급기도 있죠. 급기도 있는데 요즘은 그 아파트도 급배기를 다 합니다. 급배기 시스템이 다 있어요. 전열 교환기 써가지고 그 환기 시스템을 해가지고 급배기를 다 하는데, 오늘은 환기 시스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환풍기 하나만 설명할 거예요. 그럼 환풍기는 모두 나가는 거지. 그러면 공기, 습기, 담배 연기, 뭐 이거 공기만 나가면 너무 환풍기가 아주 괜찮아져요. 먼지만 껴. 근데 습기까지 끼니까 습기하고 공기가 합쳐지면서 여기에 찌든 때가 끼고 오염물이 되고 습기가 뭡니까? 곰팡이가 피고 병원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환풍기가 오래되면 깨끗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청소를 못하면 이거 교체해야 돼. 3, 4만 원, 5만 원이면 교체하잖아요. 그러니까 환풍기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출을 하는데, 이거 그냥 아무나 달면 안 되냐? 안 되지.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급배기 효율의 결정은 풍량, 환풍기의 성능, 공기 출력, 그다음 압력, 여기서 나가는 덕트의 압력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밀어주고 싶은데 이 덕트의 압력이 만약 걸렸다 하면 환풍기가 센 걸 가져가야 돼. 자, 이 정도 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자, 우리가 환풍기의 단위 풍량 계산하는 것을 단면적 A, 단면적이라는 것은 최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도 V, 분당 통과하는 기체의 양 해가지고 단위는 분당이므로 cmm, cfm 또는 메타 세제곱 퍼 미니트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거 이제 cmm이 무슨 뜻인지 한번, 환풍기마다 여러분들 단위가 있어요. 환풍기마다 환풍기에 그 단위가 있습니다. 환풍기마다 단위가 있어요. 그러면 이 cmm, cmh라고 써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걸 알아야 설명이 되거든.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큐빅미터라고 돼 있죠. 큐빅미터. 입방미터 많이 들어봤죠. 이걸 최적. 메타 세제곱. 가로 세로 높이가 메타가 3개가 되면은 최적이 되는 3개. 메타가 3개라는 소리는 메타 곱하기 3개. 가로 세로 높이가 최적이라고 그러고 입방미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큐빅미터라고 그래요. 큐빅미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환풍기가 공기가 들어오는 곳은 사각형이 아니고 최적이잖아요. 우리 집 거실에 입체면이잖아요. 입체면에 공기가 들어오는 거니까 최적으로 구해야 된다. 그래서 최적이 CM입니다. CM. 앞에 자 두 가지는 CM은 최적이라는 뜻이에요. 최적. 미니트. 분당 최적. 분당 들어오는 양. 외국에서는 최적을 큐빅 피트라 그러는데, 피트. 그래서 외국 부분은 해외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고, 평방미터 볼게요. 평방미터. 우리 평방미터 많이 쓰죠? 스퀘어. 여기가 이제 글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평방미터를 우리가 스퀘어미터라 합니다. 스퀘어. 우리가 그냥 면적기 있잖아요. 전선의 면적하면 SQ라고 쓰죠. 스퀘어. 이게 평방미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퀘어 썼는데 SQ를 썼어요. SQ를 우리가 그 도면에 보면 SQ라고 딱 써져 있습니다. 이건 최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선의 단면적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평방미터는
스퀘어 메타, 큐빅 메타, 입방미터. 여러분 오늘 아마 처음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환기구에 대해서 가로 세로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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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인데 공기를 만약 채워 보겠습니다. 큐빅 메타는 입방미터죠. 그러면 1분 동안을 공기로 채우는 거야. 여기에 1분 동안에 채울 수 있는 공기량, 내가 이 환풍기가 1분 동안에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양의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또 왜냐하면 이거 이해 안 돼도 관계없어요. 이 정도 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만 넘어가자 이거지. 그 다음은 다시 설명. 이번은 빼는 걸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채워진 양이 1분 동안 채워졌잖아요. 그러면 61분을 1시간으로 치면은 60분 아닙니까? 60cm, 1cm인데 1시간으로 치면 H로 바꿨으니까 여기를 60분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60cmH는 1시간 동안 이제 1분 동안 채운 거를 60회를 뺄 수 있잖아요. 60회. 60번을 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공기를 60번을 뺄 수 있는 양을 우리 기준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욕실 환풍기 정정화 팬이 60cmH를 보통 60짜리를 많이 씁니다. 60짜리, 64짜리 뭐 이렇게 쓰는데 이제는 보니까 이걸 기준으로 1m, 1m, 1m라고 해서 어떤 설계도 하고 뭐 이렇게 했구나.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다 강의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60cmH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설명할 때 여기는 1분 동안에 여기에 꽉 찬 공기를 60번 뺄 수 있는 양입니다. 양의 환풍기다. 60번은 1시간 동안에 여기에 꽉 찬 화장실의 환풍기를 꽉 찬 공기를 60번이나 빼낼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럼 욕실이 크면 좀 큰 거 써야지. 근데 욕실이 대부분 보면 2m 안 됩니다. 2m가 안 돼요. 여기가 한쪽은 한 1.5m, 뭐 2m, 2m 이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이 60cm면 충분하다는 거지. 1분 동안 60회를 꼭 빼라는 게 아니고 30회만 빼도 되고 일단 환풍기의 기본 용량은 60cmH 단위를 쓰는 환풍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풍기의 종류가 어떤 게 있냐면 정풍량 팬, 고정압 팬, 중정압 팬, 저정압 팬. 자, 정압은 0파스칼에서 60cmH 이상 유지하고 중정압 팬은 70파스칼, 그다음 고정압 팬은 200파스칼. 그래서 일단 빼는 거는 정확하게 기본적인 60cmH를 유지를 해 줘야 되는 거야. 빼는 건. 대신에 압력이 높아도 그 정도를 꼭 저정압 팬만큼 나도 저만큼 해줘라, 저만큼 빼줘라 했으니까 압력이 걸리더라도 그만큼 빼주려고 하면은 중정압 팬, 고정압 팬, 정풍량 팬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용량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용량이. 즉 뭐 빨리 돌던가 이건 기계 용량이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써놨기 때문에 요 부분은 한번 이해만 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환풍기에 대해서 직접 넘어가 볼게요. 자, 환풍기 결정인데 구분인데요. 환풍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환풍기에다가 요 공기 막는 거 있어요. 이걸 그냥 멈추면은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탁 닫히잖아요. 탁 닫혀, 탁. 이걸 중력의 힘으로 닫히니까 중력 댐퍼라 그래요. 막아주니까. 댐퍼라 그러는데, 이거는 그 플라스틱으로 돼서 뭐가 됩니까? 기밀이 좀 세. 그래서 완벽하게 차단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냄새 난다, 담배 냄새 난다. 왜 공동으로 쓰다 보면, 단독주택 말고, 빌라 말고, 어떻게 공동관에서 연결해서 쓰는 데는 냄새가 올라옵니다.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여기 냄새 나는 걸 안 들어오게 하려고, 여기서 이렇게 안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은
전기식 댐퍼, 즉 고무형으로 된 댐퍼를 써야 되는 거예요. 고무로 해서 쫙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막혀요. 고무 재질, 뭐 실리콘 재질, 요게 플라스틱이 아니고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제품이 한 개의 제품이에요. 요거의 댐퍼를 요걸 따로 사서 끼우든가 일체형을 쓰든가 그러면은 가격이 하여간 2배로 비쌉니다. 2배로. 그래서 이것을 일체형으로 요즘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따로 계속 쓰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자, 그래서 이 환풍기 여러분들이 고를 때 냄새 많이 나면 요거 쓰십시오. 전기식 댐퍼 달려 있는 거. 이걸 주셔야 돼. 다음 넘어가면 자, 환풍기를 선택할 겁니다. 자, 우리가 단독주택 같은 데나 이 빌라 같은 데는 어떻게 1호, 2호 라인이 이래 있으면 바로 그 환기구가 화장실에서 벽 밖으로 배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압력 걸리는 게 없다고 봐요. 여기서 걸리는 압력은 거의 압력이라고 볼 수 없는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60cmH, 64cmH, 64cmH 즉 저정압 환풍기만 달아주면 돼요. 그 다음 그릴이 이렇게 틀리잖아요. 같은 회사의 제품이면은 201C, 201 M 이렇게 쭉쭉 돼 있죠.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M이라든가 C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고유 그 어떤 내부에서 정해진 명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릴의 뜻도 될 거예요. 이 그릴이 어떤 그릴이다, M 그릴이다, C 그릴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요 펜에 따라서 있는데 요것이 같은 회사 제품이면 이 앞에 그릴이 빼서 다 같이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 이런 데는 저정압 펜을 단독주택, 빌라는 저정압 환풍기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다 빠져나가. 환풍기를 달았을 때 세게 했다고 막 빨리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빠져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5층 이하 이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자, 5층 이하인데 여기에 공기가 우리가 아까 압력을 배웠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기가 들어있는데 5층 이하이기 때문에 별로 높지 않으니까 공기의 압력이 세질 않아. 공기가 누르는 힘, 네? 여기에서 이렇게 누르는 힘이 세질 않아요. 그래서 환풍기 5층 이하인 경우에는 저정압 팬을 달아도 다 밀어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정압 팬을 달아도 공기가 이렇게 밀어 올라가고 아니 요 위에인 경우에는 여기 힘이 별로 없네요. 똑같아요. 똑같이 봐야 됩니다. 여기든 1층이면 무거워서 더 큰 거 써줘야 되겠네. 아니, 똑같이 보시면 돼요. 굴뚝 효과도 있으니까 굴뚝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똑같이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정 안 되면 모르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중정압 팬 쓰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은 5층 이하 단독주택은 저정압 팬만 쓰셔도 된다. 아시겠습니까? 저정압 팬을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층 이하 15층 5층에서 이제 15층으로 10층이 껑충 뛰었어. 이 배관에 걸리는 대기압 공기가 누르는 힘이 이제는 갑자기 공기가 가벼운데 굉장한 것 같아. 괜히 대기압을 배우니까 공기가 굉장한 것 같아. 이때는 이제 중정압 팬을 쓰셔야 돼. 아까 중정압이 어떻게 되나 70, 90 그러면 어느 걸 쓰시면 좋겠어요. 90짜리가 좀 더 괜찮겠지. 소음도 90짜리는 소비 전력도 크죠. 자, 여기에 타공 취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거의 다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 교체를 해 주시든가 할 때는 크게 임의를 안 둬도 되는 게 신축 주택에서 이게 환풍기가 달려 있잖아요. 달려 있으면 이미 설계할 때 다 그거에 맞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중정압 팬이 달려 있는데 이거 뜻도 모르고 싼 거 하십시오 하면서 저정압 팬을 달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이 환풍기를 결정하라는 게 아니고 저정압팬은 문제가 없었어. 근데 중정압팬 또 15층 이상 고정압팬을 달아야 되는데 이거 비싼 거 쓰지 마십시오. 싼 거 쓰십시오. 그래 놓고 저정압팬을 탁 달아버리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간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요지는 저정압팬을 달 거냐, 중정압팬을 달 거냐, 고정압 환풍기를 달 거냐, 크기가 또 거의 비슷한데 가격이 배 이상 막 차이나. 그런데 우리말로 뭣도 모르면서 말이야, 환풍기 하니까 이거 싼 거 이거 그냥 아무나 달면 됩니다, 아무거나 달면 됩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달아 놓은 순간 다음 날부터 아이고 무슨 기사, 이거 우리 집에 빨리질 않네. 어제까지는 잘 빨렸는데 오늘부터는 안 빨린대. 그래서 환풍기 공부를 제가 오늘 시켜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자, 연기 나는데 댐퍼를, 우리 냄새 나니까 이 댐퍼 달아야 되는데. 자, 주방용하고 욕실용이 틀리죠. 주방용하고 욕실용이 틀립니다.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환풍기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필히 확인하셔서 오늘부터 엔지니어가 되는데 조금은 더 고급스러운 엔지니어, 많이 아는 엔지니어. 제가 설명해서 미흡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찾아 공부하시고, 환풍기의 종류는 저정압팬, 고정압팬, 저정압, 중정압, 고정압팬 뭐 이런 종류가 있다. 뭐 어떻게 보니까 종류가 정풍량팬까지 있죠. 정풍량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고정압팬, 여기는요, 저 사모님 여기는 중정압팬 다는 데니까 왜 비싸냐고 하지 마십시오. 중정압팬이 비싼 겁니다. 여긴 저정압팬 달면 안 되거든요. 여기가 층수가 15층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